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요즘에는 달라졌습니다. 10년까지도 걸리지 않고요. 뭐 한 2, 3년 사이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도시가 바뀌고 강산이 변하는 일이 흔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한 자치구에서 무려 45년을 살다가 구청장이 된 분이 있죠. 45년이라는 세월의 힘, 누구보다도 자치구를 잘 아는 장점 중에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은평구의 김미경 구청장님 모시고 은평구의 민선 7기 사업과 비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뭐 오뚜기 구청장, 또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 경선 후보 탈락해서 당선까지 서울 25개 구청장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당시 심정과 소감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먼저 저를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은평 구민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물론 이제 당도 있지만 우리 은평 구민들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컷오프라는 것도 있었고, 그 과정 속에 이제 1, 2차 경선도 했고, 1, 2차 경선 속에서도 이 20% 이상씩 2위 후보와 20% 이상씩 그 격체를 벌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주민들께서 붙여준 별명이 이제 오뚜기 구청장이라는 이제 말씀도 주셨고 또한 제가 구의원 시절에는 발발이 구의원이라는 말씀 또 시의원 시절에는 뭐라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과 많이 소통을 잘한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별명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 과정 속에서 이제 주민들의 많은 의견 또 주민들과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주민들께서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또한 제가 구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 그때 당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그때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광풍이 불었었죠. 이명박 대통령의 광풍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구의원 보궐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를 찍어주고 그 30% 이상이 당이 다른 저를 찍어주셨는데요. 그때 지켜주셨던 분들이 16년 전에 저를 지켜주셨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저를 지켜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많은 유권자께서 계속해서 정치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은평구에서 45년 사셨다고. 그래서 은평구의 토박이다 이런 장점이 되는가 하면 또 은평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또 폭넓은 시각은 적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단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태어난 건 전라남도 영암에서 태어났어요. 영암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수색으로 왔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시골에서 산 거는 5년 있지만 그 정감은 좀 남아 있고 또 이 지역에서 제가 구의원 2번, 시의원 2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은평구에서 산다고 해서 전체를 벗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서울시정 활동도 같이 했기 때문에 시의원도 8년 동안 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봤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서울시 도시관리위원장도 했고 그래서 폭넓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요.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을 했고 또한 정치적인 네트워크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제가 16년 동안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 또 우리 정치인들과의 네트워크 또 청와대 등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은평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지역에서 풀뿌리 정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광역으로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구청장 또 시장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 국회의원도 하시고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어떤 흐름들이 돼야 될 텐데 그거를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모습인 거죠. 지역 정서를 알아야지만 그걸 대변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물론 뭐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의 모든 걸 다 대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역을 정서를 알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정치의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선 7기 시작과 동시에 은평구 개청 이래 첫 여성 인사팀장을 탄생시켰다. 어떤 의미입니까? 저도 이제 은평에서 여성 첫 구청장이 됐죠. 그다음에 저희 의회가 여성 첫 의장이 또 탄생이 됐습니다. 또한
은평의 첫 여성 인사팀장이 됐는데요. 예. 그동안 공무원분들이 지금 7급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저희 은평에서도 50% 정도를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또한 예. 또한 이 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50% 가까이 여성들이 그 일자리가 좀 그 공무원이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요 요직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그 밑에서 또 자라오는 그런 분들이 본인들한테 기회를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이번에 첫 인사팀장이 자기 역할을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 또한 그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거지 정말 자리가 주어지면 잘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제가 서울시 여성 최초로 도시관리위원장을 하고 여성구청장을 하고 이러듯이 예. 어떻게 보면 그 유리선장을 깨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인사팀장도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은평구가 인구 50만을 육박하는 대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저희 그 이모 중에서 한 분이 은평구에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다가 네. 얼마 전에 이제 몸이 아프셔가지고 딸하고 같이 내려간 그런 네. 상황이라서 은평 하면은 불광동 그쪽 가면 너무 친숙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예전에는 구도심 같은 그런 역할들을 상당히 했고 나름대로의 그 굉장히 서민적 정서와 그 또 나름대로의 상업 그 군들이 불광역 중심으로 이렇게 발달해 있었는데 지금은 은평하면 베드타운이다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해요.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아파트 단지들 중심으로 인식들을 많이 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이제 일자리도 더 만들어져야 되고 또 그 충분히 그 상업지구들도 더 발달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은평은 지금 50만 인구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그 뭐라 그럴까 예식장이 하나도 없고 예. 또한 그 변변 오늘 아침에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아침에 조찬 회의를 했는데 예. 이 갈 곳이 없었어요. 30명 부문이 아침에 예. 이런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갈 곳이 없어서 다른 타구에 가서 이 회의를 해야 되는 구조 이런 것들을 보면 기반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은평구에만의 이제 베드타운이 아닌 이제 그 업무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놓고 수직 역세권 개발이 이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직 예. 역세권 개발이나 지금 내년에 성모병원이 은평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 네, 성모병원이 800병상의 성모병원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런 곳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예. 들고요. 또한 저는 이제 제가 공약 사항들이 이제 공공의 일자리를 많이 맞습니다.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평 잡스라고 해서 공공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특히나 이게 불광천변에 아까 예. 말씀하신 불광동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아름다운 이제 불광천이 좀 있어요. 한강과 그렇죠. 연계되는 그리고 불광천을 공공의 일자리 만들어내는 토대를 좀 만들려고 하고 또 예. 종교 시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효 시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곳을 그렇습니다. 그 젊은 이제 요즘엔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젊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일자리를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앞으로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은평구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생활 편의시설, 기반시설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 주민 편의시설들이나 또 주민 친화형 어떤 공간들 이런 공간들도 계획이 있으신 거죠? 네, 물론 있습니다. 내년이 그 어떻게 보면 그 이 전국체전 100회 전국체전을 내년에 예.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은평에서 한 게임도 하질 않아요. 그만큼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예. 이 50만 인구의 그가 이제 1000만 물론 이제 서울시의 1000만 조금 무너지긴 했지만 1000만 인구에서 50만이 은평이 그 25개 구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게임을 한 게임도 안 한다는 건 정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그 기반 시설이 안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저는 우리 은평에 광역 그 자원순환센터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거를 지하화해서 그 공간 위에 축구장과 배드민턴장 또 족구장이라든가 여러 시설들을 체육시설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예. 또한 저희가 등기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소가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 등기소 부분을 우리 은평 구민들이 좀 쓸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좀 할 거고요. 그게 물론 이제 법무부 땅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은평이 기반시설 부족한 것을 좀 쓸 수 있게끔 앞으로도
만드는 구조 이제 예.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계획하면서 만들어 가도록 하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은평은 생각보다 도서관은 좀 많이 있는 아, 편이 그래요?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이 있는 편이긴 하는데요. 예. 이번에 저희가 혁신파크 같은 경우에도 그곳에 많은 일자리와 더불어서 또 우리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 체육시설 공간부터 문화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은평만의 특징을 살린 컨텐츠 네. 그리고 은평만의 문화적 매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현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예전까지는 은평하면은 수려한 산과 천 네. 이걸 가장 자랑 삼아서 내세웠는데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네. 은평이 이제 전임 구청장께서 이제 북한산 큰 숲이라는 예, 그 예.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은평만의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좀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물론 북한산이라는 컨셉은 굉장히 이 5개 구가 좀 연결이 돼 있고 예. 물론 경기도도 연결돼 있지만 그런 공간 위에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도 어떻게 보면 상암동이죠. 예. 상암동인데 저희가 상암동과 연결한 각종 방송국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그렇죠. 예. 불광청과 연결해서 각종 방송거리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실상은 이제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이 공간에 상암이라는 공간에서 많이 와 계시는데요. 이 공간 활용을 어떻게 보면 이곳에만 계시지 않고 또 은평의 불광천을 연결해서 은평만의 그런 문화 콘텐츠 이런 예. 것들을 만들어가는 방송 문화 거리를 제가 아하.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곳에서도 일자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천하고 철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절돼 있는 단절돼 있긴 그런 하죠. 느낌인데 그런데 그걸 연결을 하셔서 네, 이제 수색 역세권 개발이 네. 그 같이 모태가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많은 이제 서울시와의 고민이 있고요. 또한 네. 은평구에는 그 북한산 한문화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문화 특구. 네. 한문화 특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 유일합니다. 북한산에 한문화 네. 특구 돼 있는 건 전국 유일한데요. 그런 한문화 체험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게 한문화 체험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제 북한산이 있고 진관사가 있고 삼천사가 있고 여러 예. 가지 또 한문화 너나들이 센터나 한옥 전망대 등 예. 여러 가지 그 문화 관광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많이 이제 알려지지는 못했었죠. 예. 이제 진관동이 생기면서 그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생겼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홍보를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을 아까 방송 거리와 더불어서 이 공간이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는 구조, 네. 북한산과 더불어서 쭉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광천, 그 다음에 우리 혁신파크 또 이게 이제 진관동까지 연결되는 예.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신시가지 쪽으로 해가지고 젊은 네, 거기가-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네.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혁신파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혁신파크 내에는 저희가 원래는 그 시설 자체가 이제 서울시 시설이에요. 그렇죠. 서울시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 은평구와는 그동안 너무 괴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서로가 이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은평구는 은평구대로 하다 보니 활동이 네트워크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네. 같아서 앞으로는 네트워크를 좀 하려고 하고요. 네. 그 안에 청년들이 한 2천여 명이 그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큐베이팅 된 3년 정도 인큐베이팅 된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은평구에 머물 수 있게끔 은평구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예. 하는 정책과 더불어서 저희가 은평구청 뒤에 그 남도학숙이라고 젊은이들이 한 600여 명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은평구와 이제 구청 뒤와 뒤의 거리를 좀 연결해서 청년 거리 이렇게 예.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복지 쪽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원래 불광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보면은 사회 서비스들이 꽤 그래도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다는 그런 인상들을 받았는데 앞으로 그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잖아요. 구도심 중심으로. 네,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 어르신들이 3위 정도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서울시 도시관리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한 게 그 치매 어르신들 예, 공간 예. 만드는 일들이었어요. 그게 예. 요즘 이제 님비 현상 때문에 옆에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예. 일상 전번에 학부모님들이 무릎 꿇고 이런 여러 가지 예. 이제 그것들도 보셨을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개발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1000세대라고 하면 1000세대 내에
보통 이게 고령화되면서 한 50분 정도의 그 치매 어르신들이 생길 수가 있죠. 네. 1000세대 중에서는. 그러면 그 어르신들 중에 50분 중에 25분 정도는 그 50분을 케어한다고 하면 25분 정도의 가족들이 예. 거기서 케어를 하고 25분 정도는 자기 이제 경제 활동을 하게 하는 거고 예. 이 케어하실 25분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라든가 그런 일자리 창출의 자격증을 따게 하고 또 환자들도 그 뭐라 그럴까 이 개발되어진 공동체 내에서 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이 되는 거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그런데다가 또 어떻게 보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멀리 부모님들 모시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마음도 편안하고 또 지금 그럴 수 있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서울이 어르신들을 그러니까 지역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역으로 내쫓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막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노인들을 당연히 서울 안에서 품어서 원래 사시던 곳 가까운 곳에서 네. 안정적으로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외곽으로 내쫓는 그런 일들이 네. 요양병원 등등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네, 그게 굉장히 맞습니다. 큰 사회 문제인데 네.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개발을 하잖아요. 보통 네. 이제 뭐 1000세대라든가 500세대라든가 이렇게 개발을 하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그곳에 보통들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넣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법적으로 넣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노인 요양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그곳에 넣게 만드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구청장이 공약으로 구청장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예. 해놨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제 법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한 부분도 예.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인 거고 맞습니다. 또한 점점 고령화되는 사회에서는 이게 정말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또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밖으로 내쫓지 않는 그런 네. 구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은평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새로운 그 공간들도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주민들 가운데 공동체가 살아 있어야 이 네. 재단들이 네.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복지재단도 설립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오히려 이제 마을 중심에 네. 이렇게 어르신들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복지재단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이제 어디 보면 장학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장학재단이라고 있는데요. 저희 은평 자체가 원래 예산이 6,600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네. 60% 정도가 복지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구조는 조금 좀 더 바꿔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네. 은평이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약하고 그렇지만 그 적십자 회비를 굉장히 많이 내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11년째 그 서울 25개 구청 중에 1위를 하고 있거든요. 예. 11년째.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으로 하면 그 도네이션을 좀 할 수 있는데 장학재단으로서는 그 그렇죠. 이자로만 그거를 예. 아이들한테 좋은 맞아요. 일들을 할 수 예.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장학재단을 복지재단 속에 넣어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계 구조를 가지면서 이게 이제 복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예. 또한 은평에 그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이것도 사회 서비스 공단을 만들려고 이제 그것도 노력하고 네. 있고요. 예. 또한 은평에는 시민대학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요. 이 시민대학이 평생 학습 공간으로 예.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은평구의 새로운 활력으로 이렇게 딱 좀 그 지목하자면 수색역 중심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으로 특히나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네. 수색역의 그 지리적인 위치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네. 앞으로 민선 7기의 은평의 도시개발 수색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펼쳐질지 좀 그림을 그려주신다면요. 네. 저는 수색역 생각하면 네. 굉장히 가슴이 설레이고 그러긴 예. 하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고 예. 제가 이 서울시 이제 도시관리위원장도 제가 했고 도시관리위원회를 제가 4년을 했는데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서울에 이제 서부권 사업과라고 해서 과도 만들 정도로 제가 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북 화해 시대에는 예. 남북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 우리 수색역이라 생각하고 거기가 예. 경의선 출발지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공항철도가 연결되는 곳이고 6호선이 있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많은 땅들이 지금 남아져 있거든요. 예. 이제 수색 지금 DMC부터 시작해서 수색역까지 있고 수색역부터 수색교 또 수색교부터 목표장까지 3단계로 이렇게 발전 계획이 되어 있고 예. 또 이 많은 공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남북 문제가 풀릴수록 이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될 거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의 관문으로서의 역할, 그 부로 가는 예전에는 관문으로서의 그랬었는데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네. 수색역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활기찬 공간이었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경기 북부 쪽에 시외 버스가 거기서 다 출발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네. 굉장히 북적거렸는데 어느 날부터 쇠락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 이제는 유라시아 철도가 시작되는 그런 네, 어떤 네. 물류의 거점으로 네, 맞습니다. 수색역이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을 좀 해봅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주변에 땅값들이 너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들은 이제 조금 더 지역 주민들과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네. 그 공간 안에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은 우리가 이제 관해서 좀 더 그분들과 좀 더 그 상가를 가지신 분들과 네. 더 노력을 해서 정말 이게 홍대나 네. 뭐 또 어디 이대 앞이나 이렇게 네. 이렇게 그 물론 그 사람들이 그 상권이 죽어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런 거 그렇죠. 절차를 밟으면 예, 되지 예. 않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이제 구에서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수색 역세권 개발뿐만 아니라 앞에 이제 그 변전소도 개발이 되고 있고 예. 그래서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항들 속에서 이제 재개발도 되어 있고, 근데 원주민 입주율 높이는 것들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젠트리피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원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또 남아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속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조합에 되도록이면 작은 평수를 좀 많이 만들어서 네. 그 원주민들이 그 입주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네. 좀 만들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뭐 그 돈으로 어디를 갈 곳이 없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 그분들이 그 공간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뭐 그 도시 재생의 그 모범이 된 한 마을을 또 잘 그 개발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 역량들이 잘 발휘되면 비어 있는 곳을 적절하게 채우면서 네, 예, 네. 그러면서 새로운 활력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네. 드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도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일단 네. 구청장님께서 이제 그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어떤 소통 전략 네. 이런 것들은 좀 특별하게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그 뭐라 그럴까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도 네.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이제 주민들이 그동안 저에게 이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 네. 속에서 제가 뚜벅이 유세도 했고 예. 또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도 이제 주민들이 이제 그 소통하는 구조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지금 공약을 보던 중에 네. 눈에 띄는 게 주민 공익활동 촉진 지원조를 제정하시겠다. 네,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공익활동을 해줘야 되고 네. 또 그런 공익활동을 결과물들을 함께 주민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선순환 시스템들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네, 네.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봉사활동을 은평이 좀 봉사활동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좀 전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소통의 구조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예. 은평은 지금 은평에서 이제 주민청원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주민청원제도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정책연구소로 만들어내려고 하고요. 네, 예. 정책연구소를 통해서 이제 그곳에서 많은 것들이 개발되어질 거거든요. 개발되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 공익활동 지원 촉진조례도 같은 연계선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예. 봉사를 해도 이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자존감으로만 남아 있지만 이것을 본인들한테 본인들이 나중에 저축해서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결국 이 네네네. 공익활동을 더 촉진하려면 네.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네. 뭔가 보람 이외에 네. 보답들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네. 이제 어떤 구조냐면 만약에 이제 젊은 아기 엄마가 본인이 만약에 아파서 병원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아이들 두세 명 맡겨야죠. 일단 맡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맡길 수 있는 구조가 없는데 그걸 요즘에 아까 유휴 공간을 제가 많이 만든다고 예, 했잖아요. 예, 어르신들. 예. 그러면 65세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그 아이들을 맡을 수 있습니다. 잠깐 두세 시간은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아이들을 맡아주시고 그러면 젊은 엄마는 가서 이제 병원 치료를 하고 오고 예. 근데 이 엄마는 그 아이들 가르치거나 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들을 그 시간만큼 3시간만큼 본인이 쓴 시간만큼 예. 그 시간을 이제 아이를 가르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아.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만약에 병원에 입원했거나 이랬을 네.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하는 구조 다른 사람이 가서 3시간 정도를 같이 이제 봉사 활동을 하는 거죠. 예. 그게 경제적인 부분으로 그거를 행하는 게 아니라 봉사로서 그걸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죠. 돈을 내지 않고도 이거 굉장히 마일리지를 재미난 마일리지를 재미난 만드는 일입니다. 그 아이디어인데 네. 이
유명한 영화 중에 Pay It Forward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네네. 내가 도움을 받으면 네. 도움을 받은 걸 다른 사람들한테 갚는. 네네네. 그러니까 페이백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정립을 해서 네. 이렇게 저장했다가 네. 누구든지 원하면 쓸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옛날에 건데. 우리가 이제 예. 품앗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개념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품앗이를 조금 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한 세련되게 거죠. 업그레이드를 그렇죠. 해야 되겠죠. 네, 네. 이게 만약에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또 다른 그 지자체라든가 또 광역의 어떤 네. 그 중요한 그 정책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사실 마을은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같이 살게끔 하려면 그 선순환 구조를 갖다 만들어 줘야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뭐 충분하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은평의 오늘은 어떤 걸 자랑하고 싶으시고 네. 은평의 내일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네. 요거를 좀 짤막하게 네. 정리해 주시죠. 은평에 오늘은 그 따뜻한 우리 은평 주민들이 있습니다. 네. 실상 그 지금 50만 인구 속에서 적십자 회비 그 11위를 그러니까 1등을 거의 11년 동안 한다는 것 자체는 네. 그만큼 따뜻함이 있는 곳이 은평이고 그렇죠. 또 은평 구민들이 옆에 지역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는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또 네. 봉사 활동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주민들을 이제는 기반 시설을 앞으로 좀 더 만들어서 그분들이 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은평구 내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또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네. 이런 우리 은평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네.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가 그 수직 역세권 개발이나 또 일자리 만드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성모병원이 들어와서의 일자리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시스템을 연결하는 구조를 좀 만들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세 가지 제가 공약을 했었는데요. 예. 그 마이잡이라고 하는 것과 마이잡. 레일이란 이제 세 개죠. 그 다음에 예. 레일, 예. 그 레일이란 거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또한 저희가 또 투마로 예. 내일을 준비한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밖으로는 그러니까 통일을 하고 내일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속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네요. 네네. 레일이라고 하는 철길이라고 하는 것과 말하는 마이잡, 그다음에 그다음에 투마로, 내일, 투마로. 네, 예. 네. 그런 공간 속에 제가 그 세 가지를 공약을 했는데요. 예. 이제 저희가 밖으로는 통일로 향하는 레일을 일으키고 예. 또 안으로는 그 공공 일자리를 일으켜서 내일을 일으키겠다. 예. 은평의 내일을 일으키겠다. 이런 공약들을 제가 했고 앞으로도 그걸 철저히 지켜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년 네. 동안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네. 은평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 김미경 구청장님 모시고 민선 7기 은평구의 주요 사업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